부동산. 근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 대출을 받아서 좀 괜찮은 집을 사느냐, 네. 아니면은 지금 있는 돈에서 경제 활동에서 맞춰서 사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갚을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뭐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DTI라 그래가지고 그게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는 수입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 없이 잘 갚을 수 있는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제가 20%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평균 가정들이 가처분 소득 있잖아요. 편안하게 내가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20% 내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내가 대출이나 이자 내는 비용으로 소득의 20%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저축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소득 대비해서 20% 이내가 안전하고요. 10% 이내면 더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대출을 일으킬지 말지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뭐냐 하면은 요즘 신문 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살짝 활기쪄서 뭐 어디 신도시에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뭐 분양 광고 대수가 엄청 세고 경쟁률도 이런 거를 요즘 보는데 요즘이 과연 집 살 시기입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요. 경제 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아시죠? 가계부채가 지금 3조 원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소득이 빨리빨리 안 늘어나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대에 가지고 있으면 물가 정도 쫓아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일부 물가는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오르기는 기대하기 힘든 시대일 것 같아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대개 이제 대출 끼고 구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출 이자가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율이 낮은 대로 갈아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곳에 그냥 두는 게 좋아요? 갈아타시는 게 당연히 나아요. 왜냐하면 1억 원이라 그래도 1% 차이면 연 100만 원의 이자 차이가 나거든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갈아탈 때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그 만기 전에 상환을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벌칙성 수수료를 내요. 그게 보통 3년 이내에 갚으면 그런 그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자를 절감해서 얻는 비용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비용하고 따져서 득실을 따져보면 되고 3년이 넘어갔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낮은 걸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은행 가서 잘 얘기하면 지점장님한테 잘 얘기하면 깎아주던데? 그 지점장의 전결 권한이 있어요. 금리를 지점장이나 직원이 깎아줄 수 있는 금리가 0.2%포인트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기존의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깎아줘봤자 그게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게 낫죠. 그러면 노후 자금을 이제 100세 시대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저축이란 건지 부동산이란 건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는요. 옛날처럼 뭐 1억 원에 산 집이 2억 원이 되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돈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각광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부동산을 쥐고 있을 이유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연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집밖에 없어요. 금융자산은 없고. 그런 분들은 지금은 주택연금을 이용할 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이 지금 60세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의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월 한 23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 금리가 높을 때는 이 돈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 1억 맡기면 예금 이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혹시 매월? 매월 2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 안 돼. 더 낮아져가지고요.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20만 원 안 돼. 안 돼. 그냥 말씀하세요. 세금 다 떼고 해봤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4, 5만 원 정도 못 받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옛날에 1억 맡겨놓고 3, 40만 원 받을 때는 주택연금의 가치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차라리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시대가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내년에 바뀌는 그 세금 제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20세 이상부터 59세까지는 1,000만 원, 원금 기준 1,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세금 우대로 9.5%로 이자율이 낮고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상품들을 세금 우대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내년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급적 세금 우대를 보통 1년 만기로 이용하시는데 2년, 3년으로 이용하다 보면 세금 우대 받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장기 상품에다가 세금 우대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우대요. 네.